네, 이번에는 삼각함수 활용을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활용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도형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뤘죠? 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도형 문제를 풀 때 뭐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뤄서 대상으로 다뤘는데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조금 더 넓어져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각까지 적용해서 도형 문제를 다룰 겁니다. 따라서 각을 언급했을 때도 도형에서의 길이, 넓이 등등을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국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우냐면 사인 법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삼각형 넓이 등등의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좀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직각삼각형에서의 적용.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적용이라는 이것을 하나 좀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에서 적용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 목적은 예각삼각형 또는 둔각삼각형에 적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건 교과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리는 해야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삼각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냐? 그냥 정의 자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를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갈 건데 특히 학생들이 여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여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개념을 좀 다른 단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단원은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게 최초입니다. 이제까지는 직접 수능에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옛날부터 기출됐던 문제 또는 고1 모의고사 출제됐던 매번 모의고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재를 편성했고요. 이쪽 문제를 연습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으로서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각이 세이타가 주어졌을 때 이 각의 표현을 세 성분 중 두 성분의 길이 비로써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들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길이 x와 y를 이제 각을 이용해서 정확히 말하면 각과 이 성분 길이 하나를 이용해서 두 개를 표현하거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주어졌고 이제 이쪽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밑변 길이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 두 길이 x, y를 역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이 주어졌을 때 이 길이가 주어졌다 가정했을 때 이 두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언제 배웠냐면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막판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좀 많이 까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중학교 때 구하는 방식과 달리 이것을 빠르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령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각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특수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럴 때 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길이, 성분 길이를 이 각과 이 성분 길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얘와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두 가지 관계는 삼각함수 입장에서는 코사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이타가 10분의 x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켰더니 코사인 세이타 이렇게 우리 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해도 되지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령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10과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10 곱하기 10분의 x입니다. 그러면 x10이 약분돼서 x가 남는 거죠. 이것을 이제 두 번째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x분의 15죠? 이게 코사인 세이타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냥 바로 x를 구하라면 10 곱하기 10분의 5 이렇게 10 코사인 세이타 바로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y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개는 사인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분의 y repeat 10 곱하기 10분의 y 한 번 더 10 곱하기 뭐죠? 사인 세이타 바로 10 사인 세이타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상황을 잠깐 볼까요? 두 번째 상황. 이번엔 밑변을 주었을 때 10 그리고 각이 주었다고 가정하고 두 길이를 구해봅시다. 방법은 10 곱하기 10분의 x 다시 리핏 10 곱하기 뭡니까? 10분의 x니까 코사인 세이타 역수죠? 코사인 세이타는 이렇게 자, y도 해봅시다. y 자, y는 10 곱하기 10분의 y 이렇게 10 뭡니까? 10분의 y 탄젠트 세이타 그렇지. 이게 빠른 속도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익숙해져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 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연습해봐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자, 해봐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x 먼저 10 곱하기 10분의 x 이렇게 10 곱하기 10분의 x 10분의 x가 뭐죠? 사인의 역수죠. 이거는 사인 세이타분의 1. y 10 곱하기 10분의 y 이렇게 10 보니까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 세이타분의 1. 이렇게 맞췄으면 참 잘한 거고요. 잘 안 되면 조금 반복해서 조금 연습합시다. 이게 빠른 속도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복잡한 걸 잠깐 상황을 잠깐 연습해 보면 이런 상황.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수선을 내렸습니다. 여기 각의 세이타 주어지고요. 요 선분은 10이라고 주었다 가정합시다. 요 길이를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연습을 두 단계로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자, 먼저 보니까 요 길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을 보니까 이 성분 아니면 요 성분을 주어져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애매하게 요 10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뭔가 두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하려면 큰 삼각형은 안 되니까 다시 또 이번엔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봐서 알겠나요? 닮음이 되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또는 큰 삼각형 세 개가 다 닮은 꼴이죠? 그래서 세이타면 여기가 뭐가 세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도 충분히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계 적용해 볼게요. 자, 먼저 이 길이 구하겠습니다. 뭡니까? 1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10 탄젠트 세이타 10 탄젠트 세이타입니다. 자, 이거 구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다시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이 길이를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곱하기 요 부분에 이거 뭡니까? 코사인 세이타의 역수 코사인 세이타분의 1이죠? 그래서 따라서 10 탄젠트 세이타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코사인 사인세이타분의 1 이렇게 지금 했던 이 요령을 두 단계 적용해서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는 사인 코사인 법칙도 중요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 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애초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하고 매우 친숙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하나 풀고 갈까요? 지금 문제 교과서 예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도전! 자, 풀어봅시다. 반원이 주어졌고요. 성분 A, B가 지름인 반원이 주어졌고요. 반지름이 A입니다. 이때 P점을 적당히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세이타가 되겠고. 그리고 이때 PP, 요 길이를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요 길이를 세이타와 A를 나타내란 말은 세이타도 주어졌고 이것도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해봐. 이런 소리와 똑같죠. 이게 뭡니까? 이거 주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 관찰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관찰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왜죠? 이게 빗변이고 원이 점이면 각이 몇 도입니까? 그러니까 90도죠? 이걸 먼저 관찰해야 되고 따라서 90도니까 지금 방금 배웠던 삼각함수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편 길이 구하려면 한 각과 이런 각, 한 각과 직각이 아닌 그 다음에 이 선분 아니면 이 선분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선분 반지름 줬으니까 여기는 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도형을 잘 관찰했더니 요게 반지름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각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이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선분과 요 각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연습 해볼까요? 자, 먼저 시작. 이거 이용합니다. 2a 곱하기 2a분의 이걸 x라 하면 x. 리핏. 이게 뭡니까? 이번에 요거. 각 세이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사인 세이트. 따라서 2a 사인 세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첫 번째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했을 때 반드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그대로 갖다 써먹을 수 있고요. 그때 도형 관찰이 중요합니다. 도형 관찰을 해서 내가 찾아야 될 각, 찾아야 될 성분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에 해당됩니다. 뒤에 기출가면 조금씩 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봤고요.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목적. 지금 배울 사인 법칙의 목적은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 사인, 코사인 이렇게 삼각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사인 법칙은 사인을 적용하는 건데요. 어쨌든 예각삼각형하고 분각삼각형에 적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뭘? 삼각함수. 사인 법칙이니까 그 중에서 사인을 적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각하고 두각삼각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삼각형에 다 적용은 됩니다. 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복잡한 사인 법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배웠던 삼각함수 정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먼저 공식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입니다. 그때 반지름이 존재할 거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각을 A, B, C라 하면 항상 약속은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을 A, 마주보는 변을 B, 마주보는 변을 C로 잡습니다. 그 전제 하에 공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내용이죠. 공식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고 뭐와 같다? 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공식의 유도 과정이 중요하면 반드시 언급하겠지만 공식의 유도 과정, 이 원리보다는 이것은 이제 써먹는 것, 적용, 삼각형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일단 증명은 기본 강좌에서 이용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적용하는 연습과 이 의미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의 의미를 잠깐 살펴봅시다.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얘를 놔두고요. 얘가 항상 뭐 하다는 거냐면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두 개의 B, 두 개의 B, 두 개의 B가 일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분모의 B나 분자의 B나 항상 일정하다. 네?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잠깐 봤더니 얘는 뭐죠? 상분 길이죠. 얘는 뭐죠? 각의 표현입니다. 뭘로? 사인으로. 즉, 성분이 길면 길수록 사인 값도 더 크다는 겁니다. 사인 값이 크다고 참고 주의사항, 각이 크다는 건 아니죠. 각하고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성분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사인으로 표현된 값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미는 성분 길이 B와 각의 B 요 사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분 길이 B하고 뭐의 B? 각의 B 사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보면 가장 큰 성분이 어디죠? 요거죠. 그러면 각도 어디가 제일 크다는 거야? 요각이 제일 크다는 거야. 정확하게 뭘로? 사인 값으로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의 의미는 성분 길이 B와 각의 B, 정확하게 각의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으로 표현됐을 때 각의 B 얘와 같다. 이런 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교과서 예제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때 각의 B를 줬습니다. 각 A 대, 각 B 대, 각 C의 B가 3대, 2대 1이라고 봅시다. 그럴 때 성분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인 법칙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각의 B가 3대 2대 1이라는 것은 이 각이 제일 크다는 것이야. 그러면 각의 B가 줬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분 길이 B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각의 B와 정확하게 성분 길이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될 때? 사인으로 표현될 때가 일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성분 길이 B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알아내? 삼각형이 전진이 있으니까 알 수 있죠. 왜? 세 각의 합은 얼마니까? 합은 180도니까. 따라서 180도를 정확하게 등분시켜서 이렇게 B가 이렇게 되게끔 각을 구할 수 있죠. 몇 등분하면 될까요? 전체를 하나, 둘, 셋 됐으니까. 그렇지. 6등분 하면 돼. 6등분. 그죠? 따라서 얘를 6등분 했더니 얼마니까? 6, 38, 30도가 되죠? 그 말은 얘는 정확하게 A는 30도, C가 30도, 얘는 2배 하니까 60도, 얘는 3배 하니까 90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 A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A는 90도니까 1, 사인 B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3, 사인 C는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자, 따라서 정확한 성분 길이 B는 얘는 2분의 2로 볼 수 있으니까 2대 3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사인 법칙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하나 대표적인 사례고요. 두 번째, 그럼 사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을 도형, 즉 삼각형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삼각형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 길이와 각의 관계니까 첫 번째, 성분 길이가 주었을 때 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각을 주었을 때 성분 길이로 전환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 성분하고 각하고 반지름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입니다. 자, 먼저 성분을 각으로 표현한다든가 각을 성분으로 표현하는 걸 잠깐 볼까요? 이런 겁니다. 분자는 뭐예요? 성분. 분모는 뭐예요? 각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분을 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일정한 값을 이용해서 표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A는 ER sin A, B는 ER sin B, C는 ER sin C. 이렇게 고쳤다는 것은 이쪽은 뭡니까? 선분 길이고 이쪽은 뭡니까? 각입니다. 아, 이건 뭐죠? 일정한 상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분을 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반대로 각을 선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은 뭡니까? 그래서 분모죠. 분모 값을 우리가 길이로 표현하면은 사인하고 그 관계에서 사인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ER 이쪽으로 이항시킬 테니까 사인 A는 그러니까 ER분의 A, 사인 B는 ER분의 B, 사인 C는 ER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각을 표현하는 거고 이쪽은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 요구할 때 이런 상황을 준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적용의 문제 하나 볼까요? 교과서 예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런 관계식이 만족한답니다. A sin A equal B sin B equal C sin C. 이럴 때 얘는 어떤 삼각형이죠?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 그런 문제. 자,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거죠.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이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 각이 같든가 세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될 거고요. 얘는 두 변이 같든가 두 각이 같으면 될 거고 얘는 한 각이 직각이든가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선분 길이고 90도는 각입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을 뭘 조사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각을 조사하든가 아니면 선분 길이를 조사하면 되죠. 이걸 조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선분 길이와 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때 이 식을 전체로 온전하게 각의 표현식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선분 길이식으로 바꿔야 이 판단이 되죠. 자, 그럴 때 각을 조사합시다 라고 하면 뭘 이용하면 됩니까? 각을 조사하면 이걸 다 없애야죠. 선분 길이를.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길이를 각. 그러면 A 대신에 저걸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ER sin 제곱 A equal ER sin 제곱 B equal ER sin 제곱 C 이렇게 돼서 바꾸고 나면 이게 성립하죠. 자, 그러면 sin 제곱값이 다 같대? 그럼 필수죠. 그러면 각 A하고 각 B하고 각 C가 같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in A가 sin B가 했을 때 A하고 B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예를 들어서 sin A가 여기로 합시다. sin B가 여기로 합시다. sin은 반지름 이름을 해서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y좌표가 같은 거지 각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 표현을 각의 표현을 바꿨더니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면 뭘 고쳐야 되냐? 선분 길이를 표현해보자. 선분 길이를 표현하려면 이런 각의 표현, 사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다 이용해보니까 여기는 2R분의 A제곱 equal 2R분의 B제곱 equal 2R분의 C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고 나서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 됐습니다. 그러면 성분은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정확하게 A는 B는 C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라는 게 바로 판단이 정확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식,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각과 그 다음에 선분 길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내가 의도를
성분을 각으로 다 바꿀 거냐, 각을 성분으로 바꿀 거냐 할 때 이런 쌀 법칙을 이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삼각형에서 성분, 각, 간지름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주어지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때 어떤 걸 쓰이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기 선을 보겠습니다.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성립하는데 두 성분과 두 각관계에서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볼게요.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주보는 별 A, 마주보는 별 C 이렇게 주었을 때 4개 중에서 만약에 얘하고 얘가 주었어요. 얘가 주었어요? 얘는 몰라요? 이런 상황. 또는 두 성분이 주어지고 얘가 주었어요? 얘는 몰라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각과 두 성분 중 4개 중에 하나를 모르면 나머지 3개가 주어져야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개. 이거 갖고 적용하겠습니다. 사인 C 꼴 C는 2R입니다. 아까 여기는 일정한 값으로 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름의 길이거든요. 따라서 셋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즉 얘와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2개를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책 같은 데 보면 뭐 SAS, ASN 복잡한 조건을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식을 그대로 보고서 적용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예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가 A, B,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주어지기를 여기가 105도, 여기가 45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0 길이고 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기본적 구조가 뭐죠? 두 각과 삼각형에서 두 성분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하면 이건 서로 마주보는 각과 성분, 마주보는 각과 성분입니다. 자, 지금 이 값을 보니까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은 각 A와 성분 A,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보니까 20, 여기는 C죠? 얘와 얘 관계 이렇게 설정이 돼야 문제를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각을 알아야 되죠. 아니면 각 B가 주었으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사인 A분의 A 관계에서 사인 B분의 B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인 C분의 C를 선택할 거냐인데 이 길이는 구할 수 없죠? 이 길이는 구할, 이 각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도 두 각을 빼니까 얼마니까? 30도가 되는, 따라서 이걸 선택해서 사인 30도분의 20 이꼴 사인 45분의 A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 그다음 두 번째 외를 잠깐 봤고요. 다시 한번 두 각과 두 성분인데 반드시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주보는 각과 성분이 돼야 됩니다. 그 4개 중에 3개를 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이고요. 반드시 외접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한 각하고 A라고 합시다. 30도라고 합시다. 한 성분이 주었어요. 그게 4라 합시다. 그때 외접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직접적으로 반지를 묻지 않고 넓이를 물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 따라서 파의 R제곱에서 반지름이 필요한 거니까 이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일단
사인 법칙을 적용하자.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선분 두 개만 알면 그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인 A분의 A는 2R을 이용해서 두 개 주수도 이걸 구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자, 기본적인 것까지 쭉 얘기했는데 이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적응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 선분 길이 B와 각의 B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하다는 거고요. 보너스 하나는 일정값이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각의 B하고 뭐가 같다? 각의 B하고 선분 길이 B가 일치한다. 각은 뭐로 표현될 때? 사인으로 표현될 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적용. 선분을 각으로 또는 각을 선분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선분각 관계, 즉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각과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주보는 각과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세 개의 관계에서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인 법칙을 정리해놓고요. 복잡한 도형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앞에 마이크가 꺼진 것 같네요. 자, 코사인 법칙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코사인 법칙의 공식을 잠깐 볼까요? 이런 거죠. 삼각형 A, B, C가 있다면 마주보는 변 A, 마주보는 변 B, 마주보는 변 C가 있을 때 한 각과 세 선분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각이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변을 A제곱 있고, 그 다음 옆에 각과 옆에 있는 변을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빼기 2BC 코사인 A 이건데 반드시 이 두 개가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애초에 피타고라스 정리, 즉 이것만 잠깐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런 액세서리가 붙으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모든 삼각형에 적용되는 겁니다. 즉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제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일단 직각삼각형부터 봅시다. 각 A가 여기고 A, B, C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직각삼각형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A제곱은 빗변 A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같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액세서리를 잠깐 보면서 우리 과연 이것에 적용되는지 잠깐 볼까요? 지금 빼기 2BC 코사인 A인데 알다시피 코사인 A가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이게 싹 빠져버리니까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예각삼각형 한번 볼게요. 예각삼각형은 이런 겁니다. 지금 A를 이 길을 조금 줄였다고 봅시다. 이렇게 조금 줄였다고 이렇게. 즉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을 좀 줄였다고 봅시다. 선분 A인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작죠? 왜 작는지 잠깐 정확하게 얼마큼 작는지 잠깐 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빼기 2BC 코사인 A인데 얘가 예각이야. 예각이라는 몇 사분면각입니까? 1사분면각이죠?
각이 요거 일사분면 각이 예각이라는 거니까 코사인 A 값이 뭐가 됩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일사분면 모두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따라서 이 전체가 양수인인 거니까 양수 값을 빼주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이게 두 개 같았었는데 빼주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 A제곱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A제곱이 이쪽 값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만큼 해당되는 이만큼. 그 다음 둔각삼각형 볼까요? 자, 둔각삼각형은 똑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변이 이렇게 좀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A, B, C라면 둔각삼각형은 A제곱이 당연히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커지겠죠? 정확히 얼마만큼 커지냐? 뒤에 있는 이 액세서리만큼. A, B, E, B, C, 코사인 A만큼. 자, 각 A가 둔각입니다. 둔각이면 몇 사분면각입니까, 이거? 180도하고 90도 사이니까 이사각이죠, 이사분면각. 그럼 따라서 이사분면각 여기입니다. 각 A가. 그러면 코사인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전체는 플러스가 되니까 실제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A제곱이 이만큼 더 피타고라스 정리에 비해서 더 커지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코사인 법칙의 의미는 이와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적용이 중요하니까 의미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디에?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에 모두 적용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요것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올해 보니까 수특 문제에 좀 있네요. 그건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봤고요. 그럼 코사인 법칙의 적용입니다.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의미에 대한 문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잠깐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분 A 대 B 대 C가 1대 루트 2 대 2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탄젠트 A 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교과 예제를 잠깐 봅시다. 일단 보니까 세 개의 선분 길이 빌어줬어요. 잠깐. 요거는 요 예제네.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네. 아까 막 마이크가 꺼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정신 못 차리겠네. 자, 요거 좀 이따 봅시다. 자, 의미를 봤으니까 이제 적용을 봅시다. 적용. 첫 번째 적용. 각을 세 개 선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개 선분. 즉, 보니까 각을 세 개의 선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빼고 다 넘기면 이처럼 정리되죠.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따라서 세 개의 선분을 알면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로?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개의 선분,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떤 각을 세 개의 선분 중에 두 개의 선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직각이 아니라 예각이라든가 둔각삼각형의 경우도 세 개의 선분 길이비만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코사인 형태로. 자, 거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볼게요. 좀 전에 썼던 거. 자, 지금 보니까 세 개의 선분 길이에 대한 비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젠트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지. 뭘? 세 개 선분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코사인 형태의 각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해필 A각을 구하라 했으니까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판단이 돼야 되고, 삼각함수의 상식, 코사인 알면 나머지 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판단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을 구하려면 세 개의 선분 길이 B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즉, 얘가 1대 2대 루트 2라는 것은 얘는 1, 루트 2라는 건 아니라 B가 1대 2, 루트 2라는 거니까 K 대, 정확히 A는 K, 정확히 B는 루트 2K, 정확히 C는 2K라고 보면 정확히 풀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2 곱하기 b 루트 2k 곱하기 c 2k 분의 b제곱 루트 2k 전체의 제곱 더하기 c제곱 2k 제곱 빼기 a제곱 k제곱 이렇게 했더니 k는 어차피 분자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k제곱 2차씩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고 숫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아마 4 루트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알고 탄젠트를 구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1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판단돼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몇 사각이죠 이거? 1사면 4사인데 4사는 나올 수 없죠? 1사입니다. 따라서 1사니까 탄젠트 값도 1사분면을 생각하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것이 A인 거고 이게 4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5라고 보면 요 길이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찾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루트 4루트 2 제곱 16 곱하기 2 빼기 25 그러면 32 하면 7 나오나요? 7 나오나요? 루트 7? 오케이. 자, 따라서 탄젠트 값은 4루트 5분의 루트 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개 선분의 비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코사인을 알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코사인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공식을 잠깐 봤더니 삼각형이 있다면 A 그 다음에 A, B, C 즉 각 하나와 세 개 선분 사이 관계인데 방금은 세 개 선분에 대한 길이의 정보를 주면 즉 길이 B를 알면 즉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죠. 각 하나와 세 개의 선분 중에서 두 개 선분 물론 각도 하나 주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 선분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고요. A가 3, B 말고 C가 6. 그 다음에 각 A가 60도 주어졌을 때 선분 길이 B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삼각형이 있는데 두 선분과 각 하나 줬을 때 서로 한 개 선분을 구하라 했어요. 항상 코사인의 상황은 세 선분과 한 각의 관계에서 나머지 한 개를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지금 바로 보니까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B하고 마주보는 각이 주어지는 게 대부분 이런 거죠. 마주보는 게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마주보는 게 주지 않습니까? 마주보는 건 A인 거니까 코사인 법칙의 적용은 A제곱을 하고 여기는 코사인 A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랬더니 이거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 이렇게 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때 이 값은 B에 해당되는 거지. 정리했더니 A 9 A제곱 이퀄 B제곱 플러스 C제곱 36 빼기 2 곱하기 B 곱하기 C 6 코사인 60도입니다. 정리하면은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자, 따라서 다 넘기면 B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따라서 얘하고 얘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6 루트 3이 되네요. 빼기 6 루트 3 B 그럼 36에서 9를 뺐더니 더하기 27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나요? 됩니다. 인수분해 되지 않으면 그래 공식 쓰면 되고요. 이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6 루트 3은 3 루트 3의 제곱입니다. 이거 3 루트 3 제곱. 왜냐하면 9 곱하기 3 그죠? 그것에 루트 칠 거니까 얘는 3, 얘는 루트 3. 3 루트 3 제곱입니다. 빼기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 볼 수 있고 따라서 B 빼기 3 루트 3의 제곱인 거니까 B는 뭐가 됩니까?
3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하나 풀었는데 이 상황도 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개 다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잠깐 해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가 있어요. B 길이가 8이고 C 길이가 4이고 각 A를 60도로 줬습니다. 그럴 때 각 B는 어떻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요? A가 60도입니다. 그리고 B, C, C가 있는데 선분 길이 B 줬고요. 선분 C의 길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값은 각 B입니다. 여기 요거 값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게 C 안 주어져 있고요. A를 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단해 볼까요? 좀 애매하죠? 일단 두 가지 판단.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볼까? 사인 법칙을 적용하자면 마주보는 두 각과 두 선분과의 관계입니다. 즉, 요 값이 B니까 당연히 요 두 가지 관계는 가야 되겠고요. 사인 B분의 B는 그 다음 주어진 길이가 C, 그러니까 요 각 C와의 관계. 사인 C분의 4, C. 주었습니다. 4. 이거는 8. 그리고 아니면 A 각을 줬으니까 사인 A분의 A. 이건 좋습니다. 60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먼저 이쪽을 선택하려면 각 C를 알아야 되는데 각 C를 구하자니 사인 법칙도 이렇게 관계, 우리 가뜩이나 지금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B를 구할 건데 이쪽도 잘 안 맞고 이쪽도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 각이 더 주어지면 180도에서 빼면 되는데 이것도 못해. 이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인 A분의 A를 취할까요? 사인 A분의 A를 취하자니 또 얘를 또 몰라. 얘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애매하고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보러 한번 가볼까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려면 각 B를 여기 했으니까 코사인 B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나요? B제곱 있어야 되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AC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거 줬어요. 8의 제곱. C도 줬습니다. 4의 제곱. 그 다음에 각 B가 이제 요거 값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뭘 잘 지금 모르나요? 지금 보니까 A를 몰라서 못 풀어요. 지금 여기도 A를 몰라서 못 풀고, 그죠? 자,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직접 적용 안 되지만 두 단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A는 구할 수 있나요? 잠깐 보는 거. A는 A 세 선분 중에 하나 빠졌고 마주보는 각 줬으니까 A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칙 중에 하나를 적용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가? 선분 A 값을 구해야 된다는가? 뭘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세 선분과 한 각,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를 이용해서 다 이거 찾을 수 있죠? 다 주었으니까. 따라서 B제곱 88, 64 C제곱 16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4 코사인 60도 이렇게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아마 4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것을 여기에 적용할까 아니면 여기에 적용할까만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그래도 계산이 어디가 더 편합니까? 아무래도 이쪽 계산이 훨씬 낫죠? 그죠?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B를 구했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사인 B분의 8 이퀄 사인 A, 사인 60도분의 A, 4루트 3 이렇게 해서 사인 B를 구하면 되죠. 요게 사인 60도니까 2분의 3 약분하고 뒤에 8하니까 약분되네요. 따라서 사인 B는 얼마다? 1. 그러면 B는 얼마다? 90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대해야 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법칙을 여러 개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삼각형 넓이로 가볼까요? 자, 삼각형 넓이에 대한 교과과정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일단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직각삼각형이면 그냥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는데, 자, 두 변이 주어졌는데 직각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이에 낀 각에 대한 사인 값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이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했던 연습 B와 세이타를 이용해서 표시했더니 B 뭡니까? 사인 세이타죠. 따라서 이게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반드시 두 변과 사이에 낀 각이 들어가야 이 각이 두 변의 사이에 낀 각이 돼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예제를 볼까요? 자, 다음 조건의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변과 한 각이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 이러면 안 돼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각이 사이 낀 각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일단 각비가 30도랍니다. 30도. 그러면 두 변이 이 사이에 두 양쪽 변을 준 게 아니죠? 왜냐면 요거는 마주보는 변을 준 겁니다. 마주보는 변. B. 그러면 여기를 A라 하면 여기를 A 요 변을 준 거죠. 루트 3. 따라서 요 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 변을 찾아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요 각을 구해서, 즉 B각을 구해서 우리가 두 변과 사이 낀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요 변을 구하려면 무슨 법칙 써야 됩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세 선분과 한 각. 요 각을 구하려면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바로 연습했어요. A하고 요 각과의 관계, B하고 B 선분 B와의 관계를 보니까 요 각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180도에서 두 각을 빼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쓰면 돼요. 자, 여러분 선택은 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변을 구할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 A를 구해서 각 B를 구할까? 아무래도 계산은 사인 법칙이 더 편하죠. 그래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B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를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인 A분의 선분 A는 사인 B분의 B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하면 되죠. A 값이 2루트 3, B 값이 2, 그 다음에 요게 30도. 따라서 요 계산하면 사인 A분의 2루트 3 이퀄 2 사인 30도니까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약분 해서 정리하니까 사인 A는 뭐가 됩니까? 요거 넘어오면은 루트 3분의 2인데 다시 역수치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2루트 3이니까 A 값이 몇 개 나오죠? 조심해야 돼. 2개 나옵니다. 2개. 왜? A가 예각이거나 일사분면각,
둔각이거나 이사분면각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 값 구할 때 조심해 줘야 돼. 두 개 나옵니다. 즉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마치 우리 삼각방정식 푼 거 똑같은 거니까 이게 파이고 0이에요. 이게 1인데 y가 2루트 3일 때 그때 각도 x 값은 두 개 나오죠. 그때가 이제 90도가 되니까 두 개 값이 나옵니다. 2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60도. 그럼 여기는 120도 두 개 나오죠? 조심해야 돼. 따라서 60도도 나오고 120도도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두 개 값이. 자, 그러면 이게 60도가 됐고 120도가 되니까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두 선분을 썼습니다. AB 그 다음 사인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B 값을 이제 구하려면 요 값이 60도일 때 하고 그 다음 120도일 때 하고 두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가 60도야? 그럼 두 개 합하면 90도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니? 90도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고 그 다음 120도야? 두 개 합하면 150도니까 몇 도가 돼야 돼요? 30도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고 두 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넓이하고 지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또 사인 법칙도 이용하고 넓이를 구하는 케이스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2번 예제 볼까요? 자, 두 번째 예제. 이거 삭제하세요. 이거 뭐야, 말이 안 되네. 자, 세 변의 길이가 5, 6, 7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각은 주지 않고 세 변의 길이 줬어요. 자, 그림 그렸더니 7, 5, 6 이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가 더 짧다. 여기로 오라죠. 그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두 변과 한 각을 알아야 되니까 세 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가 한 각이 필요해요. 여기를 세이터를 할게요. 여기를 각을 찾든 여기를 찾든 셋 중에 하나 각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두 변을 이렇게 잡고 각을 이렇게 잡으면 6 곱하기 7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어떤 각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단! 이때 이걸 구하려면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됩니까? 세 변이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이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사이 옆에 옆에 변 6 곱하기 7분의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암산을 해보니까 7분의 5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계산해서 확인하세요.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됩니까? 7, 여기 5 세이타를 하면 여기는 루트 49 빼기 25 24가 되나요? 따라서 요거는 4, 6, 24 6, 4 2루트 6이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사인 세이타는 여기다 뭐 대입하면 됩니까? 7분의 2루트 6 요거 대입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넓이를 구할 때 각 구하라는 문제를 동시에 우리가 항상 물어볼 수 있고요. 앞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 봤고 지금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네? 자, 근데 앞에 있는 두 개의 예제가 이제 가장 기본 문제라면 세 번째 예제는 좀 눈여겨 보세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교과서 예제입니다. 즉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이용해서 거꾸로 선분 길이 구하는 케이스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급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두 선분과 한 각을 줬고요. 각의 A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난 점을 D할 때 선분 AD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6이랍니다. 여기가 그럴 때 각 A가 120도라 했어요. 근데 두 각을 2등분했대요. 그때 요 점이 D이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값은 요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를 X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 2등분 했으니까 각각이 60도가 될 텐데
보통의 상황은 두 변과 사이 낀 각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들어가면 애매해.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두 각과 두 변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 걸로 뭔가 둘 중에 하나 각을 알아야 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한 각과 세선분인 거니까 이 변을 알아야 됩니다. 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때 넓이의 계산 아이디어를 씁니다. 예? 넓이의 계산 아이디어. 자,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각을 2등분했으면 전체 삼각형 넓이를 각각이 몇 등분 할까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즉, 전체 삼각형 넓이와 두 변의 넓이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를 같이 본다면 높이는 같을 거고 두 삼각형이 밑변에 비해서 넓이가 우리가 분할될 겁니다. 그때 상식 각을 2등분했으면 이게 3대 6이면 여기도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6이죠. 즉 1대 2면 여기도 1대 2로 내분되죠. 그죠? 자, 따라서 이때 넓이 아이디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 A 요점을 D라 합시다. BC 맞죠? AB가 3, AC가 6.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해서 지금 여기가 1대2 됐으니까 전체는 3으로 보면 되고요. 따라서 얼마를 곱하면 똑같다는 거야? 3을 곱하면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길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마치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생각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 직각삼각형을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A, B, C가 있고 요 수선을 넣었을 때 이걸 D라 할게요. 자, 이럴 때 D값을 구하는 아이디어가 넓이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죠. 뭐 말이냐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나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는 거나 똑같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쓰듯이 계산의 아이디어를 쓰듯이 역시 이것도 계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 넓이를 구하나 이런 방식에서 넓이를 구하나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ABC는 두 변과 사이 낀 각 120도 아니까 풀 수 있고요. 삼각형 ABD 넓이는 두 변과 사이 낀 각인데 여기서 식에서 x 값이 들어가니까 x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그 다음에 사인 120도 이퀄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사인 60도 곱하기 3 이러면 이 방정식 속에서 x를 구할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과 필수 예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 계산의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변의 길이 구하는 것도 꼭 우리가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각형 넓이입니다. 자, 사각형 첫 번째 교과과정 평행 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A, B 이게 세이타라면 넓이는 그냥 A, B 사인 세이타입니다. 이유는 요 값 수선을 낼 때 요 값이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AB가 4, BC가 7, 가계가 60도입니다. 평행사변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 없이 두 변과 한 각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60도 이러면 될까요? 생각 없는 겁니다. 상황이 뭐죠? 두 변과 사이 낀 각이어야 됩니다. 과연 두 변과 사이 낀 각이 되나요? A, B, B, C 그러니까 무슨 각을 줘야 돼 원래? 각 B를 줘야 되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지. A 값이 각 A가 60도인데 A, B가 4입니다. 그럼 B, C가 C가 될 텐데 7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각을 줘야 되죠. 요 각을. 몇 도입니까? 120도죠. 따라서 원래는 넓이는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우연히 또 돼요 또. 왜 되죠? 요 사인 값하고 요 사인 값하고 같죠? 60도 하고 120도 하고. 그죠? 즉 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요거 90도를 기준해서 60도일 때 하고 지금 120도일 때 하고는 같습니다.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두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두 점의 y값이. 그 말은 기하학적으로 잠깐 보면 평행사변이니까 이 선부는 무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4 곱하기 7 사인 60도 해도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꼭 정확하게 그림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쓰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과 끼인각을 할 때 사각형의 넓이 보겠습니다. 두 대각선과 사이 끼인각을 할 때고 이거는 어느 삼각형에 다 됩니다. 모든 사각형에 다 적용됩니다. 이런 겁니다. 두 대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A, 이걸 B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되든 그 사이에 낀 각, 요각이든 세이타를 할게요. 또는 요각이든 뭐 이건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를 할게요. 둘 중에 어떤 각이 주어져도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이타입니다. 또는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이타하고도 같죠? 1사나 2사나. 그죠? 그래서 따라서 사이 낀 각이 예각이 주든 둔각이 주든 상관은 없어요. 자, 원리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원리를 조금 볼까요? 요 변과 평행한 두 선분을 긋고 요 비대각선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전체 넓이,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오비니까 P.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대각선 똑같으니까 A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 낀 각은 얘하고 같죠? 왜? 평행하니까.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동의각으로 갖고 이렇게 또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이게 세이타가 돼서 전체 넓이에 정확히 뭐가 된다는 거? 반이 됩니다. 왜? 여기서도 반, 여기서도 반, 여기서도 반, 여기서도 반인 거니까 정확히 반이 되죠. 자, 어쨌든 까먹었을 때 대비해서 선생님이 잠깐 간단한 원리라서 잠깐 지켜봤고요. 자, 예제 볼까요? 5번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줄게. 그리고 넓이도 줄게. 이건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어렵진 않지만 이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걸 잠깐 봅시다. 등변 사다리꼴이 뭐죠?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이때 양쪽에 있는 두 등변 변도 등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도 어떻죠? 같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줬습니다. 150도니까 아무래도 이런 각이 되겠어요. 그걸 넓이도 줬습니다. 8이라고.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이것도 A, 이것도 A. 따라서 넓이는 2분의 A제곱 사인 150도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8이라 했으니까 A값 충분히 다 계산되죠? 오케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가스 예제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 분석을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풀지 않고 들으면 뭔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해보고 내가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접근해 나가지 그렇게 자꾸 봐야지 그냥 문제 푸는 걸 보고서 그냥 복습만 하면 잘 늘지를 않습니다. 안 풀려도 먼저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기출분석 2회편부터 들어가 봅시다. 한번 도전해 봤나요? 도전 꼭 해보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사인 법칙의 이해, 코사인 법칙의 이해 두 가지를 주로 물어볼 텐데요. 가장 포인트는 사인 법칙은 아까 얘기했죠? 선분의 길이 b하고 뭐와 같다? 각의 b하고 같다. 가 아니라 사인으로 표현된 각의 b하고 같다. 코사인 법칙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해 문제 있는데 그 이해 문제는 기출 문제는 없고요. 올해 수능 특강 같은 데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 두 법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코사인 법칙에서 세 선분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각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세 선분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한다. 왜냐하면 보통 삼각함수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셋 중에 두 변의 길이 비만 알면 되는데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은 세 선분의 길이를 모두 알아야 내가 세이타에 대해서 각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코사인 형태를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직사각형이 있고요. 선분 AB가 3. 그다음 BC가 6이 있습니다. 요 길이도 똑같이 6이 되겠죠? 그때 선분 BC를 1대5로 내분한 점 2를 잡았어요. 따라서 6을 1과 5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요 세이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세이타. 어떤 형태로? 삼각함수 형태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삼각형을 잘 관찰했더니 둔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세 선분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각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코사인 형태로. 즉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 변을 다 구해야 되니까 3, 1. 따라서 이건 루트 9 플러스 1, 루트 10. 이 변도 구해야죠. 6, 이쪽은 3이 되겠네요. 직각삼각형에서. 따라서 6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면은 36 플러스 9. 3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세 선분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을 알 수 있다. 즉 코사인 세이타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루트 5분의 루트 6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하면 아마 2분의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특수각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45도죠. 그러면 사인 세이타도 45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하나 더 우리 선생님들 짚고 넘어갈 것은 넓이를 이용해서 또 넓이를 이용한 계산 전략을 이용해서 아까는 선분을 구했는데 또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넓이를 이용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넓이를 계산하는 전략이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계산 전략은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1, 여기는 5가 되는데 직접 이 삼각형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삼각형을 상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길이를 구할 수 있었죠? 아까 루트 10. 이 길이 아까 뭐였죠? 이게 아까 3루트 5였네요. 따라서 넓이를 계산한 전략 속에 이 각을 구하는 사인 형태 값이 들어가지. 이걸 S로 하겠습니다. 이걸 S1, 이걸 S2로 할게요. 즉 S의 넓이를 구하는 요 속에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인 세이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을 세워서 사인 세이타를 구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각형, 전체 사각형 A, B, C, D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S1과 S2를 빼면 되죠.
S1과 S2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계산은 간단하고, 즉 빼기 S1 플러스 S2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는 전략 속에서도 이렇게 사인 형태로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넓이 구하면 아마 요것도 2분의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꼭 여러분은 잘 계산해서 복습하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 각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선분 길이로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넓이를 계산하는 전략 속에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추론 문제 한번 도전해 봅니다. 64번. 자,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해 봤나요? 추론은 삼각함수 역시 관찰입니다. 관찰. 즉 주어진 도형을 잘 관찰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해서 논리적 판단, 즉 연역적 판단입니다. 연역적 추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원에 내접해 있는 삼각형, 즉 삼각형 ABC가 있고 외접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성분은 줬고요. A를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태야. 따라서 A 값의 조건을 막 줬을 때 뭔가 판단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반지름을 줬을 때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역시 추론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한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직각삼각형 등등등. 자, 그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A 값이 5랍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5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첫 번째 도형 관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추론이기 때문에. 즉 3, 4, 5 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5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했더니 피타고라스 성립하니까 이게 빗변이 되고 요각이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각이가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되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이게 지름이 되죠. 즉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5, 3, 4 이게 중심을 지나갔고 이게 지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90도. 90도면 지름. 거꾸로. 따라서 지금 5가 지름의 2배, 반지름 되는 거니까 R은 2분의 5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형 관찰입니다. 도형 관찰. 사인 법칙으로 구한 사람도 도형 관찰을 이용해서 좀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R 값을 줄게. 거꾸로 A 값을 한번 정확히 찾아봐 라는 문제입니다. 자, R 값을 줬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R 값을 줬어요. 그리고 얘를 찾아보라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치가 잘 돼 있어요. A, A. 각 A, 선분 A. 반지름.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즉 사인 법칙을 잘 관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사인 법칙에서 길이를 각으로 표현해봐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따라서 사인 A분의 A는 2R. 자,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했으니까 사인 A 두 가지 관계가 있죠? 따라서 A를 구하면 넘기면 되니까 맞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은 사인 법칙 관찰. 자, 디귿입니다. 디귿이 제일 중요한데요. A 값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범위를 줬습니다. 범위. A 값에서 A 값이 1에서 루트 13으로 저렇게 벌려줄게. 각 A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A의 범위를 주고서 각 A를 물어봤어요. 무슨 법칙입니까? 사인 법칙이면 위에는 반지름을 줬으니까 두 A와 A 반지름 관계니까 사인 법칙이지만
지금은 A하고 반지름 중계라 3과 4를 이용해야 됩니다. 즉, 세 선분과 한 각의 관계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관찰하려면 A 범위를 가지고서 코사인 법칙에서 각 A, 즉 코사인 A 값을 관찰해야 되죠. 그죠? 각 A가 아니라 코사인 A를 관찰해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코사인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A 제곱인 겁니다. 즉 A 범위를 이용해서 이 범위를 찾으면 코사인 A 범위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각 A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럼 시작할까요? A 범위가 1에서부터 루트 13입니다. 그러면 A제곱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고, A제곱은 따로 제곱해도 똑같으니까 다 양수라서 1서부터 등호가 들어가 있고 13까지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호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세변에다가 요걸 집으면 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거 5의 제곱, 즉 25입니다. 따라서 세변에다 25를 더하면 되죠. 여기도 25 빼기 A 제곱. 요걸 나누면 되죠? 얼마니까? 3, 4, 12, 24죠? 따라서 여기를 2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1이 될 거고,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아까? 이 전체가 똑같으니까 코사인 A. 오케이. 요거를 구했더니 빼면은 1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코사인 A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코사인 A 범위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각 A를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죠? 상황이 빨리 생각돼야지. 바로 삼각부등식이죠? 따라서 삼각부등식은 뭘로 관찰합니까?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가장 좋죠.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자, 그럴 때 코사인 값이 2분의 1부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요. 이쯤이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1은 포함이 안 되고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그럴 때 이게 각 A 범위고 이게 코사인 A 범위니까 각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겁니다.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 써보면 2분의 1. 코사인 값이 2분의 1. 3분의 파이죠? 그죠? 따라서 0에서부터 3분의 파이 사이. 자, 따라서 결론은 A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 60도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60도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론 형태의 문제도 봤고요. 자, 첫 번째는 도형 관찰, 두 번째는 사인 법칙을 적용 관찰. 디귿은 코사인 법칙을 적용 관찰해서 결국 각의 범위를 찾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디귿이었는데요. 세 선분과 각의 관계.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정리했던 사인 법칙의 구조와 코사인 법칙의 구조를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추론 문제도 봤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 봐야죠. 문제 해결 65번 도전해 봅니다. 자, 도전. 자, 도전해봤나요? 그림을 좀 올려야겠다. 그림 좀 올려볼까?
자,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 파트는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등을 배우는 이유는 원리 탐구보다는 사실은 적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적용. 여러 가지 삼각형, 예각, 둔각 삼각형 등등에 적용하는 걸 목적입니다. 도형 문제. 자, 따라서 적용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어렵고요. 근데 문제 해결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언급할 테니까 그것을 잘 상기해서 이제 자꾸 연습해 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굉장히 막연한 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 원에 내접하는 B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65번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도형 문제인데 쉬운 도형은 딱딱딱 정해져 있는 힌트만 주면 각을 구하다든가 길이를 딱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보통 이해 문제에 가깝고요. 문제 해결은 좀 더 복잡한 도형을 소재로 합니다. 즉 복잡한 도형을 소재로 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도형의 특징을 찾아내야 돼. 그것을 이제 앞으로 도형 관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도형 관찰. 이것 때문에 이쪽 파트 문제가 어렵습니다. 도형. 특히 중학교 때, 이때 어떤 도형을 많이 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식이에요. 자,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기 파트뿐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문제를 언급했고요. 뒤에 나올 수열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 미적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도형 관찰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 즉 중학교 도형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도형을 따로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또는 정리되어 있는 책을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단어집 같은 노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세요. 수학 노트. 뭔 문제냐면 내가 뭔가 수학 과목, 즉 수완, 나형 같은 경우는 수완, 수투, 확통, 가형 같은 건 수완, 미적, 확통이잖아요. 그 시험 범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1 과정, 중학교 과정을 많이 끌어다가 문제에서 쓰고 있죠. 선생님이 처음 수업할 때 수능 출제 원리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시험 범위 수완, 수투, 미적, 확통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것까지 다 간접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즉 정리를 할 건데 뭔가 빠졌던 내용을 상식을 정리를 하고요. 밑에 중학교 도형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처럼 수능 문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문제를 예시를 해서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내용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나올 때 중학교 도형의 상식을 설명할 테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나름 노트와 함께 예시 문제도 정리해줘서 이것을 수능 볼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뭔가 까먹으면 자꾸 자기 노트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릅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접근해 볼 텐데 어떤 걸 도형 관찰을 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자료 사각형이고요. 여기 60도 줬고 선분 길이 2개 줬고요. 점 C가 호 BD를 이등분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도형 관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호를 이등분했답니다. 호를 이등분하면 뭘 이등분하냐면 중심각을 이등분합니다. 중학교 도형 상식입니다. 호와 중심각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등분되면 이 각도 이등분된다는 거. 오케이? 각이 이등분되면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첫 번째 도형 관찰은 호를 이등분하면 모두 이등분한다고? 이 중심각도 이등분한 거야. 그러면 따라서 선분 A, BC하고 선분 DC하고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요. 다시 한번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이 2배가 되면 호도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호가 각을 2등분하면 호도 정확하게 2등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요 길이를 안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그럴 때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x라 놓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x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두 번째 도형 관찰입니다. 뭔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뭔가 여러 가지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텐데 삼각형이 아니에요. 따라서 뭔가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x 어떤 삼각형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아, 이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낫죠. 보조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을 관찰하면 두 변과 뭐만 알면은 두 변과 무슨 관계만 알면 될까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뭐 사인 법칙도 코사인 법칙인데 변이 가니까 이 각 정도를 찾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각 찾는 게 두 번째 도형 관찰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도형 관찰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에 어떤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그때 요 각을 A, B라 하면 두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심에서 각을 잡았습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의 개념입니다. 요 각이 A면 요 각은 뭐죠? 2A. 요 각이 B면 요 각은 몇 도가 되죠? 이거는 2B가 되죠. 근데 이 두 각의 합은 360도예요. 근데 각각의 반인 거니까 얘 두 각의 합은 뭐가 몇 도가 돼요? 당연히 180도가 되죠. 반 360을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을 때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합은 180도가 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60도라는 힌트를 어디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쓸 수 있죠. 따라서 여기 60도니까 요 각은 합이 180도니까 몇 도가 됩니까? 180도 빼면 120도가 됩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에서 뭔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뭐만 찾으면? 요 변만 찾으면.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계산 전략을 좀 쉽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선분 B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즉 8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요거 5 루트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두 변의 곱 8 루트 3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죠? 그것을 길이를 구해서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BD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코사인 120도죠? 그러면 BD 구할 필요 있나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얘는 얘다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죠?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인가요? 자, 어쨌든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하고요. X를 구하면 아마 7 나올 겁니다. 7. X제곱 이꼴 49 나옵니다. X는 7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당부할 것. 코사인 법칙을 적용했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도형 관찰입니다. 뭘 했나요? 호를 2등분했으면 항상 모두 2등분한다고요? 중심각도 2등분하고 따라서 요 현과 요 현은 같습니다.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도형 관찰을 해줘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 이게 수능 포인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자꾸 연습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밑에 선생님이 이 소재 가지고 한 개 문제를 조금 더 풀려고 합니다. 밑에 있죠? 그림이 하나 더. 이번에는 선분 AC 길이를 구할까 합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요 길이를 구할까 합니다. 요 길이. 이번 여기를 x로 놓을게요.
이런 문제도 한번 잠깐 접근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보기에도 삼각형이 벌써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이때 먼저 도형 관찰을 또 해줘야 돼.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그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호를 이등분하면은 뭐라고 했죠? 중심각을 이등분하니까 따라서 각각에 대한 중심각,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 그 다음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중심각 보이나요? 중심각을 2등분하면 원주각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2등분합니다. 또 이런 도형 관찰을 좀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AC 길이를 구할 때 도형 관찰은 호를 2등분했으니까 즉 내용 C가 호를 2등분했으니까 결국은 중심각도 2등분하지만 원주각 각 A도 2등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도형 관찰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해법이 확 쉬워지죠? 즉 30도, 30도, 두 변 x 30도, 두 변 5,3과 x 그럼 따라서 무슨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두 삼각형에서 그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이것을 y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y제곱 이꼴 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 쓰는 거나 y제곱 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나 같으니까 그 속에서 뭘 구할 수 있다? x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 즉 선분 BC 제곱.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 8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8 루트 3 x 코사인 30도. 이 삼각형에서요. 그 다음 이 삼각형에서 선분 DC 제곱. 얘는 5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x 코사인 30도.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두 길이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두 개를 같다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 마세요. 뭐 이런 거 날라갑니다. 따라서 x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계산하면 x 값이 13 나올 겁니다. 13. 자, 이렇게 도형 관찰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것을 언급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언급사항을 위해서 66번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자, 도전! 오케이. 자, 들었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이 이제 언급할 내용은 앞에는 도형 관찰이라면 이번에는 계산 전략입니다. 계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66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세 선분이 5, 6, 7인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고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접해는 접점을 그으면 그때 그 길이가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죠.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산 전략인데요. 어떻게 계산 전략을 이용할까요? 많은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넓이 이용한 계산 전략을 이용해서 길이, 각 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기본에서도 교과서 예제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그것을 이용한
넓이 계산 전략을 이용해서 뭔가 길이 각을 구하는 것. 즉, 넓이를 구하는 계산 전략 속에 요 속에서 뭐 길이도 구한다든가 아니면 삼각함수 형태로 각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것을 삼각형 3개로 쪼개면 되죠, 이렇게.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겁니다. 역시 상식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상식을 잠깐 정리할게요. 중학교 때는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삼각형이 딱 이렇게 수직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직각일 때. 그러면 이때 내저번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했었죠? 중학교 때 계산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 3개를 쪼개서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하나 각각 3개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하면 넓이 계산 전략, 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AB를 구하는 거나 밑변 높이, 밑변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높이를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넓이 계산 전략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죠. 그죠? 이게 중학교 때 했던 상식입니다. 그럼 따라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이제 직각삼각형만 구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예각 둔각삼각형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즉, 전체 삼각형 넓이, 이것을 A, B, C라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계산 속에 전략적으로 잘 방정식을 만들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S라 하면은 전체는 두 변과 사이 끼인 각을 이용해서 요 각을 잡겠습니다. 아무 각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요 각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사인 B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나 삼각형을 3개로 쪼개서 높이가 각각이 3변이고 높이가 R을 취해서 2분의 높이 R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는 거나 같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사인 B만 구하면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직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예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